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 방송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먼저 보겠습니다. 빗썸 자산 오늘 마이너스 4%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하락률이 가장 높은 거는 이더리움 되겠고, 이제 리플, 비트코인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씩 사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없는 장이죠. 네, 10,000원씩 사겠습니다. 이더리움 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10,000원 샀고요. 리플 10,000원 샀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나니까 마이너스 3.4% 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매수 금액은 42만원 되겠습니다. 벌써 42만원이에요. 시간 진짜 빠르죠? 네. 그렇고요. 오늘 뉴스가 좀 전달해 드릴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피델리티, 여러분들 피델리티 아시죠?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사업부가 이더리움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규모 채용에 나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련된 그런 투자들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직원 100명을 지원하려고 지금 채용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주의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데이터 비트코인 옵션 및 선물 거래량이 6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핫한 게 이제 선물 거래였죠. 선물하고 마진 거래. 그런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60%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일일 평균 거래액이 450억 달러로 5월 대비해서 62.5%가 하락했고 4월 대비해서는 49%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을 계속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정치권 소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 따로 세금 문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대권 주자들도 하나둘씩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원래 9월 달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1년 유예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뉴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권을 잡으려면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가지고 2030의 표심을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야당이야, 원래부터 이준석 대표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의견들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펼쳐왔었고, 이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규제는 안 된다. 그리고 1년의 세금 유예를 줘야 된다라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각 대권 주자들도 계속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되고 있죠. 그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권 때문에 아마 이 과세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하는 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상자산 소득하고 금융투자소득이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 가상자산 소득은요. 우리가 원금을 넣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우리가 차익,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 같은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초과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과세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가상자산 소득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죠. 야, 왜 암호화폐는 25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러면서 왜 차별하느냐 하면서 이제 어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웅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제도적 일관성과 형평이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일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금융권의 어떤 거래라고 보는 거죠. 주식이랑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예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 원 이상의 어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당부터가 지금 스탠스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두 번째 뉴스도 보세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자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대선 때문이거든요. 대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영배 의원도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조건부로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이양서를 확보해 준다. 뭐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우리가 4대 거래소가 아니면 전부 다 문을 닫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화 입출금 관련된 은행과의 어떤 가상 그 계좌 개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래소들은 어떤 조건, 이 거래소로서의 사업자 등록 조건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야 될 판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낸 거고, 그 다음에 이 민영배 의원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거를 정부가 그냥 손 놓고 보기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금 같은 방관은 옳은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4대 대형거래소 위주 정책을 가져간다거나 거래소 심사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듯한 정책 비일관성이 산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래소 승인 못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다 문 닫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뭐라고 하냐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방안을 100개, 1000개 만드는 것보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면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 일명 쓰레기 코인, 그러니까 잡코인이죠. 잡코인 상장이나 시세 조작을 하는 등 불법을 하면 사업자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징벌적 처벌을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욱 의원도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거래소를 문 닫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 거래하도록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놔둔 다음에 그 안에서 잡코인이나 어떤 김치코인들 이런 코인들만 그 상장하는 거를 규제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고 있죠.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9월 과세가 시작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당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야당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9월 세금이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화면이죠. 지금 오늘 날짜로 이 공포 지수가 20, 공포 탐욕 지수가 20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공포에 살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뭐 더 공포로 빠져들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뭐 사기에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2016년부터 2019년, 2016, 17, 18, 19, 4년간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22.9%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팔지 않고 계속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22.9%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4년 후가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돼요? 4년 후가 되면 이게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비트코인 투자자가 유통량 몇 %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반티 파이낸셜 창업자 미 당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직접 규제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코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 당국에서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증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코인, 이상한 코인들 하지 마시고, 제가 하더라도 메이저 코인 자발트,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는 꼭 챙겨 두셔야 합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뉴스가 많아가지고 엄청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보유 공시 71개 그룹 중 카카오 넥슨만 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시를 발표하잖아요. 공시를 발표하는데 올해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공시를 카카오랑 넥슨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예요? 삼성, 현대차, SK, 나머지 69개 기업 집단은 암호화폐 보유 여부에 대해서 별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송재호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암호화폐 공시 의무를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뭐라고 들어있는 거냐면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에 거기에 어떤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공시사항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기업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를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공시에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이제 조만간 어떤 거 나올 거냐면 우리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그 고위공직자들은 그런 거를 다 자기 재산들을 다 공개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 공시 대상으로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런 고위공직자, 간선, 그러니까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재산 공개 할 때, 재산 공시를 할 때 이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이제 넣어야 된다. 그럼 누가 들고 있는지 다
다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의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시를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20개 들고 있대.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떡상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오늘 비트코인이 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3,800만 원대에서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제 익스트림 피어 공포 탐욕 지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변화 없죠. 근데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네, 그래도 좀 저처럼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경험을 해보시면 해탈하지 않으실까, 저처럼.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32,380불이네요. 오늘 어제 가격에서는 33,000불대였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죠. 32,000불대까지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네, 3.37% 되겠고,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65%, 숏 포지션 34%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랑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진짜 빨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긴 어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